다음으로는 기조 강연을 위해서 두 분의 세계적인 연사를 모실 시간인데요. 혁신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글로벌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그 전략과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기조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머신러닝 스타트업인 지오메트릭 인텔리전스의 창립자이시자 인공지능 분야 권위자이십니다. 뉴욕대학교 게리 마커스 교수님 바로 무대 위로 모셔볼게요. 여러분 박수로 반응해 주십시오.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I need my slides. I see. Great. So I'm going to talk about crisis and opportunity. 저는 위기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I로 인한 기회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선택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I의 역사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어떤 역사를 쓰게 될까요? 지금 현재는 AI에 대해서 너무나 훌륭하다고 글을 쓰고 있는데요. 물론 AI는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과도하게 열광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GPT가 정말 크게 성장을 했죠. 거의 1억 명의 유저가 한 달 만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보든 과학계든 글을 쓰는 분야든 광고든 AI가 큰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의 우려와 좀 비관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는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 AI가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왼편에 있는 내용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1kg에 이런 벽돌이 있고 2kg에 이런 깃털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 1kg의 벽돌과 2kg의 깃털을 AI가 비교를 했을 때는 제대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이러한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식인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봤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스타트랙을 보시면은 제대로 된 스타트랙을 본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인터넷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글들을 정확한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벤처 캐피털도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챗GPT를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 보이죠. 그런데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JP 모건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 내부에서 챗GPT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I라고 하면 항상 너무 많은 호들갑과 그런 과대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1세대 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AI가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 한 바 있습니다. 말빈 민스키가 1967년도에 한 말인데요. 하지만 지금 2024년인 지금도 모든 문제를 AI가 해결해주고 있지는 못하죠. 2012년 11월 달에 정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딥러닝이 많은 걸 변화시켰다, 모든 걸 변화시켰다라고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틀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딥러닝이 과거보다 성과가 좋긴 합니다. 딥러닝 때문에 기계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딥러닝의 결과로 인해서 기계가 내는 결과가 어떤 경우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내는 결과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AI에 대한 논문과 글을 써왔는데요. 2012년도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딥러닝이 완전히 이제 사람들의 화두가 됐던 시기였죠.
그런데 I said that these systems 이 were going to hallucinate, make 이런 silly AI errors. 시스템, 딥러닝 시스템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Even more angry at me, and 그 they all 이후에 이제 kind of 달리라는 made all 사람이 these memes 또 of me 등장을 and 했습니다. wrote an article 이와 about 관련한 deep 밈도 learning, 많이 hitting walls, 등장을 and 하고 making fun of it. 그랬죠. 이와 관련한 사람들이 또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그런 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Really interesting change, which is the end of 그런데 last year.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사람들은 정말 이런 딥러닝이 완전하게 개발된 것은 아니고 완전하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뭐 1,000억 달러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2015년도에는 뭐 완전히 그게 실현될 것이다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지금 2023년이지만 아직까지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완전히 실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맞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AI 또는 AI에 기반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뭐 그 실험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이지 사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오픈 AI라든지 그런 AI 기술을 완전히 맹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해를 하는 정보를 줘서는 안 됩니다. AI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하는 그런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런 로봇화라든지 AI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고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 말이 있는데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좀 훌륭한 사다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다리는 우리를 달로는 데려다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인간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AI를 개발을 할 때 어린이처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어린이와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가 영감을 얻어서 AI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능한 것은 바로 추상화입니다. 어떤 것을 보고 추상적인 생각을 되게 잘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화하는 것을 잘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AI가 하기를 원하죠. 영어나 한국어로 어떤 단어, 그런 사람의 자연어를 기계에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의 자연어로 이런 내용들을 기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이걸 쉽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을 챗 GPT로 넣는다라고 하면 실수가 계속 나옵니다. 야구는 이렇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챗 GPT에서 이것을 넣었을 때 실수가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문장들을 챗 GPT에 넣어보면 정말 이 내용의 의미를 챗 GPT는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시스템은 논리적인 사고를 잘 못해요. 논리를 잘 이해 못합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패턴이라든지 어떤 일반화를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뭔가 뭐 이상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게 할 때 이것에 대해서 기계를 트레이닝하지 않았다면 그 기계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오류가 나는 것도 이와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했던 비정상적인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응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그런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데 능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미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스스로 무언가를 파악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라든지 그런 경향 등을 사람들은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만 기계는 못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한 3살만 돼도 이런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저는 2001년도에 이미 AI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22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2년 전 상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테슬라를 테슬라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위키피디아라든지 그런 데 나오지 않아요. 인터넷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은 그런 정보들, 그런 좋은 AI 시스템에 대한 뉴스만을 이런 인터넷에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과 같이 AI가 패턴이라든지 비이상적인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AI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AI 기계가 그런 체스 게임이라든지 바둑 게임을 하게 되죠. 이런 것에선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은 이런 부분에 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AI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기업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런 AI에 대해서 막 과대평가해서 말하는 것을 믿지 마라. 두 번째는 이런 AI를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가 누출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의 약점과 맹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나은 기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는 거짓 정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장을 왜곡시키고 또 이와 관련한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I와 관련한 AI를 사용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한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에 관한 그런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미국 상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AI에 대한 정책과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이죠. 모든 국가는 자체적인 그런 AI와 관련한 그런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의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AI를 담당하는 그런 담당자가 있어서 AI의 위험과 리스크를 트래킹하고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서나 부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AI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FDA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의 그런 식약청인데요. 새로운 약을 이렇게 승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AI는 FDA에서 좀 효과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약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분석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정보의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짓 정보를 퍼뜨려도 이렇게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정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손실이 발생한다든지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르겠죠. 그래서 내일 대기업들이 우리 상원과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과학자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상원들은 우리 정책적으로 이런 약점이 무엇이냐면 그런 큰 기업 위주의 그런 정책과 규범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좀 더 초과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글로벌 AI 에이전시를 설립을 했습니다. AI는 통제가 되고 규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규모 기업들을 배제시킬 수 없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AI 정책과 그런 규범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AI는 전 세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품 공급망이라든지 그런 의료 부분에 있어서 큰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런 언어 모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이버 범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무정부 상태라든지 그리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범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AI와 관련한 오늘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기의 우리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적재적소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기업이 규칙을 독점을 하고 모든 것을 다 거대 기업 위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연이었습니다. AI가 가져올 미래 사회 위기와 또 기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개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기술과 흐름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 스타트업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조 강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USB 발명가이자 연쇄 창업 신화를 이룬 이스라엘 벤처 영웅 그로브 벤처스 도브 모란 회장님께서 다음 말씀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회장님 바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come CEO 도브 모란. 도브 모란 대표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우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여기에 2명의 한국 사람이 아닌 2명이 바로 기조 강연자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자, 그야말로 이렇게 멋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에 저희가 이렇게 기조 강연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각각 세계에 있어서의 현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앞서서도 게리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AI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새로운 기술의 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는 지금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기술이고요. 우리의 삶의 면면을 바꿔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얘기를 하기를 바로 한국과 같은 경우는 동방에 있어서의 훌륭한 나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의 보석과 같은 나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30번 이상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유사성을 보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저력을 보았습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 AI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AI가 접목된 많은 자동차들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처음 자동차가 등장했을 때 그 속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자동차의 속도와 같은 경우에는 6km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km로 업그레이드가 됐죠. 이 정도의 속도가 다였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라고 하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자동차는 많은 문제도 있었고 많은 걸림들이 있었죠. 아예 말이 더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말을 타면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조종이 쉬운데 왜 자동차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죠. 그렇지만은 자동차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발전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자동차의 개선을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자동차가 시장에 나왔을 때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동차 사고입니다. 차가 없을 때는 차 사고가 없었는데 차가 등장하면서 바로 직면하게 된 문제가 바로 자동차 사고입니다. 자동차 사고와 같은 경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사망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또 내려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이와 같은 수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한 10년, 15년 이렇게 쭉 추이를 보게 되면은 처음 증가했던 것과 다르게 감소를 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지금 현재 있어서의 자동차를 보게 되면은 자동차에 있어서 뭐 우회전, 좌회전, 직진 어떤 방향이든지 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자동차의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가 이 규범의 도입 이후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I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많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들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러한 도로교통 규범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실수에 기반해서 개선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많은 실수들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실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실수는 계속해서 개선이 되게 될 것이고 다음 세대에는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로 인한 문제들은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죠. AI가 그와 같은 개선들을 사실 많이 개선해 줄 것이다. 문제들을 개선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정보에 있어서의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스 경기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못 다루는 AI들을 보기도 하죠. 이것은 자동차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라서 여러 가지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데올로기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처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이와 같은 문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셀룰라 장치, 인터넷, 모바일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 기술이라고 하는 것,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합니다. 기업들은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지속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개선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보건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보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스라엘에서는 한 5천 명 이상이 감염으로 매년 사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테러가 극심하게 일어나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러로 사망하는 사람은 연간 30명에 불과하다면 사실 보건, 감염과 관련돼서 사망하는 사람들은 5천 명이 넘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건상의 위험이 그리고 도전 과제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모든 의사들과 같은 경우 보건 인력과 같은 경우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AI에 기반해서 많은 노하우를 공유하고 조금 더 나은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모든 지식들 그리고 취합된 데이터에 기반해서 슈퍼 스마트한 인공지능 AI 의사가 등장한다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백만의 환자들이 보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한다면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렇게 신약이 개발이 되었을 때 부작용이 적은 그리고 철저하게 테스트가 된 그러한 신약이 제약회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크다라는 것이죠. 제너레이티브 AI가 가져갈 수 있는 한 가지에 있어서의 사례 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보건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회는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회사인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체크포인트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선두 기업입니다. 제가 이전에 IT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될 때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와 같은 회사는 지금 보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인터넷 보안이 왜 필요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이미 보안이 갖추어진 공간이다라고 초기에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체크포인트의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솔루션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200억 달러 이상에 있어서의 수익을 가져오는 그야말로 견조한 성장을 보여주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기술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변화들이 비즈니스의 기회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조금 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로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글로벌한 문제들을 보고 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기업들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Go Global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지고 설립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1,000만 명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100개가 넘는 유니콘이 있죠. 한국과 같은 경우는 5,500만이 인구가 있는데요. 유니콘은 22개 정도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한국을 보게 되면은 인구 대비 그 매치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삼성, LG, 현대, 기아와 그리고 SK와 같은 큰 기업들은 이스라엘에는 없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스타트업에 있어서의 정신이 상당히 잘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실패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어떠한 좌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실패에 있어서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시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하면서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로 그리고 또한 기본적인 솔루션은 세계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있어서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적합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에 기반해서 한국 기업들, 이 놀라운 국가 한국의 기업들이 새로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신기술, AI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들을 세계에 전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훌륭한 기조연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의 미래, 또 글로벌 진출, 이렇게 새로운 기술과 흐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주셨습니다. 이렇게 창업 생태계를 이끄는 글로벌 혁신 기업의 기조 강연을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면서 Try Everything 2023 개막식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창업 플레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바로 Start Now, Try It Together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Try Everything 2023 이 개막식 정말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또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 저희 안내에 따라서 이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두 번째 줄까지, 앞 두 줄에 앉아 계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전시 부스를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